자, 이제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잠시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주시합니다. 현재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그저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려고 해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단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 숨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가져갈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그렇게 살피고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참나의 상태로 나의 몸도 살피고 마음도 살핍니다. 아, 내 몸이 이런 상태구나.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그저 알아차립니다. 어떤 것이 몸에서 또는 마음에서 있다 하더라도 굳이 쫓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또는 따라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잔잔한 물이 흘러가듯 호수의 물이 일렁일렁 가듯 그저 알아차리고 함께 해봅니다. 굳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도도 없이 그저 알아차리고 함께 해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저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참나 상태로
잠시 머무릅니다. 내 몸에 어떠한 것이 또는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아,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다만 호기심을 가지고 다만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려는 오직 한 가지 의도만 내봅니다.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아마 내 안에 있을 모든 부분들과 함께 그렇게 잠시 함께 합니다. 그렇게 들이마신 나의 숨을 내쉴 때 나의 그 호흡을 내 안에 있을 많은 부분들에게 골고루 보낸다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호흡하며 함께 해봅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걸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호흡을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나 상태로 그걸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상태로 잠시 머무릅니다. 아마 이렇게 항상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상태로만 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하고 알아차리고 참나 상태로 머물렀던 이 경험이 아마 다음에도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천천히 여기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 읽어볼까요? 네, 자, 131페이지. 루이자, 나 자신의 내가 되어주세요인데요. 루이자의 비판자가 나오고, 치료사가 나오고, 또 루이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세 명이 나눠서 좀 읽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비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비판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치료사를 혹시 오랜만에 오신 주인석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미 선생님 루이자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박미식 선생님이 131페이지 루이자 내용을 앞에 읽어주시고 비판자는 제가 하고 미식 선생님이 루이자, 주인석 선생님이 비판자 해서 이게 내용이 좀 긴데요. 130, 아예 있는 김에 135페이지 취약성을 더 싫어합니다. 하단까지 그냥 같이 읽을까요? 자, 네, 내용은 박미식 선생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루이자, 나 대신에 내가 되어주세요. 보호적인 부분들은 내면의 느낌을 부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집단 환경에서 우리의 수치심을 없애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너는 내 대신에 내가 되라. 44세의 시스젠더이자 슬로베니아계 미국 여성인 루이자는 지원 그룹에 참석하면서 오랜 흡연 습관을 끊는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금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이질적이었습니다. 집단에서 루이자는 자신과 같은 슬픈 중년의 저소득층인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인 한 참가자에 즉각적으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루이자의 추방자들은 이 여성과 공명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루이자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루이자 내면에서 비난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개인 치료에서 그 여성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녀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녀는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요. 뭔가 자기가 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당신한테도 그녀의 모든 것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있어요. 그 부분을 향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 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여자를 싫어하는 부분의 눈으로 그 여자를 보고 있네요. 그 부분이 분리되어서 당신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의향이 있을까요? 아니, 당신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이 여자를 볼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당신, 즉 부분이 아닌 루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데요? 알겠어요. 당신이 집단에서 이 여자를 싫어하는 부분인가요? 나는 전환하여 루이자의 비판자와 직접 이야기한다. 네, 그럼 부분이 아닌 루이자를 만나보시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루이자를 만날 의향이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녀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루이자 씨, 이 부분이 기꺼이 당신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게 당신의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거기에 누가 보이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침묵 후에 루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역자주, 내담자가 참자 상태가 되어 추방자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내담자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하고 그 눈에 비치는 추방자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눈맞춤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은 종종 매우 유용하다. 별로인데요.
거기 누가 있나요? 소심한 아이요. 자, 그럼 비판적인 부분은 그 소심한 아이를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소심한 아이에게 당신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에 비판자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해보세요. 루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어른이요. 그 사람은 어떤 어른인가요? 똑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참자예요. 그 부분이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 소심한 아이를 바라보려는 의향이 있을까요? 루이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기분이 언짢은 어린아이요. 우리 나중에 이 어린 아이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런데 먼저 그 비판자가 당신의 눈을 통해서 금년 집단의 그 여성을 바라보려고 하는 의향이 있을까요? 네.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해보겠대요. 자, 그럼 지금은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슬픈 여성이요. 그렇다면 그 비판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음, 자기는 비판적인 것이 더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쉬우니까요. 그럼 그 비판자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소심한 아이요. 비판자는 당신이 그 소심한 아이를 돕는 것을 좋아하고 있나요? 그 아이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루이자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라고 말하고 나서 집단에 있는 이 여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거든 좋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역자주, 치료사는 루이자의 비판자가 루이자의 추방자를 집단의 그 여성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유턴 연습이다. 잠시 후 선생님은 제가 그 여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비판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여자와는 달라요. 네, 좋아요. 치료사를 쳐다본다.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어, 저한테서 판단받는 느낌이 드나요? 루이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만약 당신이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바로 중단을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저는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애정에 굶주렸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비판적인 부분이 당신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심한 아이요. 그 아이가 보이나요? 그 아이는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 하고 그녀는 정말 특별한 건 없어요. 언니가 더 예쁘고 여동생이 더 똑똑해요. 그 아이를 향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그 아이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슬퍼요. 그건 동정일까요? 염려일까요? 염려예요. 비판적인 부분은 그 아이를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애정에 굶주린 아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 부분 생각에 그 아이는 마치 음, 그냥 그 아이에게 못되게 굴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더러운 쓰레기래요. 좀 못됐네요. 그 부분은 당신이 그 아이를 돕도록 허락해줄 의향이 있을까요? 그 아이는 당신에게 당신으로부터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냥 자신을 받아주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만약 네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어떤 훌륭한 점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요. 그 아이가 알아듣고 이해를 하나요? 그 아이가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안아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루이자의 슬퍼하는 어린 부분이 한 치료 그룹에 있는 또 다른 여성의 슬퍼하는 부분에 공감하고 동일시하였을 때 루이자의 비판자는 자신이 내면에 슬퍼하는 어린 부분을 습관적으로 맹비난했던 것처럼 상대방 여성을 맹비난함으로써 관계를 끝장냈습니다. 사람들이 양극화된 시스템의 공감을 처방할 때 그들의 암묵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면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멸하거나 묵살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면서 우리의 부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대우를 받게 되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루이자에게 보듯이 추방자들 간의 공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추방자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추방자들보다 더 많이 열린 마음, 돌봄,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보호자들은 취약성을 더 싫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읽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감사했고요. 역시 주인석 선생님, 저랑 같이 번역하셨던 그 짬밥으로 너무 생생하게 추가록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습을 읽고 이제 결론까지 좀 읽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은 혹시 변미경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읽어보죠. 네, 연습. 유턴하여 추방자를 돕는다. 이 연습에서는 유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턴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보다 평온한 순간에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반응성을 추방자를 찾아내기 위한 신호로 보는 연습을 하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분이 하는 행동, 수치감을 불어넣는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여 당신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가? 당신에게 개선시킬 수 있는 법을 말해주는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당신을 방어하는가? 약물, 음식, 섹스, TV 또는 다른 소방관 활동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가? 절망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가? 구역질이 나는가? 도망가고 싶은가? 복수를 계획하는가? 그 밖의 행동은 보호자들이 활성화되면 상처받은 부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처받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처받은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목한다. 당신에게 참 자아 에너지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나서 상처받은 부분에게 당신에게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다. 그 부분에게 감사를 표한다. 적어두고 이 부분에게 다시 방문한다. 결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다른 사람과 억지로 공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며 나는 당신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끼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에 내가 되어주세요. 함께하기, 끌어들이기, 쫓아내기, 바꿔치기. 이것들은 보호자들이 수치스러운 정체성이라는 고통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입니다. 이 전략들은 이른바 트라우마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관련된 두 사람 모두는 비용을 치러야 하며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이 등식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수치심 기반의 트라우마 유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치심에 기반한 신념을 아들과 공유했고, 내가 되어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아들의 충성심과 의지는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즉, 아들의 충성심과 의지는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아들의 정서적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여성이 정신적 외상을 입고 수치를 당한 후 자기 혐오로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한 여성의 추방자들은 집단에서 다른 여성에 공감하고 그 여성과 동일시했으며 나는 당신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이는 결국 그녀의 보호자들이 상대방 여성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하였습니다. 나 대신에 내가 되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저는 죄책감에 기반한 유대와 돌보미의 보호자들이 아이가 부모가 되도록 강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수치심 기반의 트라우마 유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하나는 수치심에 기반한 신념이 다른 사람과 공유돼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공유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상을 입고 수치심을 느끼게 됐을 때 자기 혐오가 생겨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면서 보호자가 자기 안에 있는 추방자와 똑같은 추방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 세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138페이지 이번엔 죄책감에 기반한 트라우마 유대 부분을 읽을 텐데요. 부제가 책임지는 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책임지는 아이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 수치심에 기반한 트라우마 유대는 수치심을 공유하는 아이가 부제였고요. 여기에서는 책임지는 아이가 됩니다. 자, 139페이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짤막하게 좀 읽어볼 텐데요.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 한 6번째 줄까지 혹시 신수님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보호자들, 즉 치심의 고통을 떨쳐버리고자 애쓰는 사전 예방적인 관리자 보호자들과 경고와 폐쇄 사이를 오가면서 치당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치당한 몸을 달래는 사후 반응적인 소방관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보미의 유익을 위해 아이의 개인적인 복지를 희생하는 부분들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아이의 희생하는 부분들은 내면 시스템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한 교환, 내가 당신을 돌봐줄 테니 당신이 나를 돌봐주세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돌보미의 보호자들은 그들을 한층 더 설득하여 희생하도록 만들면서 돌보미의 유익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가족치료사들은 이 아이가 부모화 되었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모화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화된 부분은 내면의 추방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한 진정한 육아를 원합니다. 칼렌 라이언스 루스가 애착 유형에 대한 탁월한 전향적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일하는 동안 그 부부는 이름뿐인 돌보미를 아이처럼 대하며 욕구를 예상하고 계획하며 기분을 관리하고 능가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부모화된 어린 부부는 개인적인 야망을 줄이거나 돌보미를 능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일부러 무언가에 실패하거나 돌보미가 우울해할 때 자신의 활기 넘치는 부분을 잠잠케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요컨대 부모화된 부분들은 자신의 집단과 신체의 버림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망, 두려움, 연민, 진정한 염려, 부정적 죄책감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돌보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굉장히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자, 부모와의 단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초기에 자신의 돌보미, 양육자인 거죠. 부모,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돌보미를 양육하게 된 내담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1. 성인과의 관계에서 돌봄, 자기희생 및 죄책감의 패턴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알코올 중독인데 계속 돌보고 있다. 일 안 하는 남편을 계속 돈을 벌어서 서포트를 한다. 뭐 이런 돌봄과 자기희생, 죄책감의 패턴을 계속 얘기를 한다. 두 번째, 화를 낼 만한 경우에도 역기능적인 돌봄이 상사 혹은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동일시를 표현한다. 아유, 그럴만했죠. 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세 번째, 발전 단계의 성취나 성공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한다. 제가 그렇게 하면 딴 사람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쉽게 관련을 지을 수 없는 두려움이나 편견을 드러낸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추방자의 짐을 내려놓은 후에도 상당한 짐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박스 안에 부모와의 단서. 부모화된 부부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1. 돌봄에 대한 성향, 그리고 돌봄에 대항하는 어떤 날카로운 반항과 함께 자기 희생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봄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돌봄에 대항하는 어떤 반항하는 부분도 있고, 요게 돌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돌봄에 반항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돌봄에 하여튼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과 함께 자기 희생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내담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아이인 것처럼 자신의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는 부모를 세심하게 돌보면서도 부모에게 화를 낸다 라고 말을 한다. 이거 너무 많이 해당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모를 막 돌봐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돌보면서도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앞에 쪽에 뭔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돌봄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부모를 세심하게 돌보면서도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거는 돌보는 부분도 있고 돌봄에 저항하는 어떤 날카로운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같이 다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점,
분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돌봄이나 상사, 파트너에 대해 공감하면서 동일시를 한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점. 성공한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전자는 분리 죄책감. 두 번째 것은 후자는 생존 죄책감입니다. 앞에 거는 분리가 돼서 내가 발달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죄책감. 두 번째 것은 내가 생존하고 성공한 거에 대한 죄책감. 자, 그 다음 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 점.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뭔가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나 편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주방자가 짐을 내려놓은 후에도 짐이 남아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제가 읽은 내용을 보면서 와, 이거 나하고 좀 해당되는 게 많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부모화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죠. parentified라고 하는데요. 역기능적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른이 아니고 나보다 더 취약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돌보게 되는, 자신의 돌봄인 양육자를 돌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그 IFS 마음카드에 한 장을 보면 여자아이가 발에 족쇄를 차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엄마도 족쇄를 차고 있는데 엄마를 머리를 쓰다듬고 돌보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와에 관련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만든 그림인데요. 바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보면서도 돌보는 거가 무거우니까 또 상대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날카롭게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그런 게 같이 나타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부모와 된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부분, 하나는 밀어내려고 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그 짐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부분.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화를 내. 근데 멀어지고 나면 계속 걱정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읽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선생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40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두려움과 편견.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과 편견을 느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가난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난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 작업에서. 그러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궁화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 이전에 저희 부모 세대, 더 이전 세대에서 너무 궁핍하게 살았던 거예요. 6.25 겪고, 진짜 돈 없고, 너무너무 막 서럽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엄마의 경험, 할머니의 경험, 그런 조상의 것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제 거는 한 20, 30%밖에 안 되고, 엄마나 할머니, 조상들의 경험이 7, 80%. 그렇게 부모에게서 들어온 게 더 많을 때 그걸 우리가 무슨 짐이라고 하나요? 대물림된 짐이라고 하죠. legacy burden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 140페이지 네 번째 줄이 대물림된 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모화가 됐다라는 건 결국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물림된 짐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중간에 132페이지에 아이 컨택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이게 되게 생소한 것 같습니다. 잘 저희도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인데 책에서는 간혹 나오곤 하는데 네, 뭐 할 때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이게 조금 난해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마이크 엘킨이라고 하는 IFS의 시니어 트레이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이가 많으세요. 거의 80 정도 되셨는데요. 어,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하시는 시니어 트레이너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유경 쌤은 다른 책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면가족 체계 치료 원서 2판에서 나오잖아요. 자, 내용을 다시 볼까요? 거기 역자주에서 내담자가 참나 상태가 되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참나 에너지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비난하는 부분이 섞여. 그래서 그 위를 보면, 아, 부분이 아닌 참, 루이자를 좀 만나보실까요? 아, 혹시 당신의 눈으로 비난하는 부분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조금, 연민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여성 내담자를 좀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아니, 당신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분리가 안 되고 참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이 테크닉을 쓰게 됐는데 중간에 역자줄을 보시면 내담자가 참나 상태가 되어 자신의 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그러니까 참나 상태가 돼서 추방자도 좀 보고 연민도 좀 느끼고 그러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분리가 잘 되지를 않아. 그래서 추방자가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참나의 상태로 추방자를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부분 보호자로 하여금 눈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어린아이를 만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니까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셔서 그 부분과 좀 눈높이를 맞춰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한 명은 아이고 한 명은 이제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천천히 무릎을 굽혀서 아이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 해당하는 거는 부분이고 어른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참나인 거죠. 그래서 참나가 눈높이를 같이 해서 눈을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보호자로 하여금 내담자 자신, 참자의 눈을 바라보게 하고 그 눈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지 추방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치료사 부분을 보시면 루이자 씨, 그 부분에게 당신의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거기에 누가 보이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호자랑 지금 참나랑 둘이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둘이 눈 맞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는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참나를 보고 있지만 눈 맞춤을 하고서 참나를 보고 있지만 참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지금 132페이지에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그랬더니 어, 아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담자 루이자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부분은 계속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 맞춤을 하고 나서 보면 어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부분은 계속 어른으로 보고 있지 않고 아이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보이는 것은
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 테크닉에서 보호하는 부분이 참나를 추방자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도록 할 때 한 가지를 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추방자라고 한다면 눈높이를 같이 해서 추방자와 참나가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추방자에게 내가 참나 상태에서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도 쓰여요. 자, 그래서 이 눈맞춤이라고 하는 기법은 그렇게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법인 거죠. 유경 선생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더 해주십시오. 아, 이거 머리가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이거부터 생각을 예, 해보면 저기 이 비난하는 네, 보호 말씀하세요. 파트가 네. 비판자인데, 비판자가 참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그 눈동자에 비친 상은 추방자 어린아이의 모습이 비친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비판자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 눈에 비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자연 현상적으로 이거를 보면. 눈에 예. 비친다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누구로 보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아, 바꿔볼게요. 누구로 보고 있나요? 네. 그냥 눈에 비친다고 하니까 자꾸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누구로 보고 있나요? 아, 이렇게요. 자, 눈 맞춤을 했어. 그래서 눈을 보고 있어. 그런데 누구로 보고 있냐는 거죠. 누구로 보고 있느냐? 네. 어떤 거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유경생이. 그래도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직 그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루이자는 지금, 루이자의 비난하는 부분에 의해서 압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 비난하는 부분이 어떤 추방자가 있는데 걔를 계속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이자를 그 추방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이자가 어떤 상황만 되면 이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계속 루이자를 압도를 하는 거죠. 그게 보통 보호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 부분이 네. 당신은 몇 살로 보고 있나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그 보호하는 부분이 7살이요, 8살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참나가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보호를 하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몇 살인지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눈을 마주하고 아, 내가 이 사람, 이 참나를, 루이자라는 이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걸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루이자가 어, 132페이지에서 참나 상태가 돼서 뭔가 추방자를 볼 수 있도록 치료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계속 비난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신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비난하는 부분이 루이자와 눈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눈을 맞춰서 같이 눈을 보고 있는데 비난하는 부분이 보고 있는 건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자 안에 어린아이인 추방자를 보고 있는 거죠. 루이자. 음, 음, 이해되시나요, 이제? 어떠세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보호자 음, 사역은 내담자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하고 그 눈에 비치는 추방자를 볼 수 있게 한다.
음, 조금 더 이해되셨을까요, 유경 선생님? 예, 예, 근데 이렇게 예. 보호자를 작업할 때도 쓰지만 추방자 작업을 할 때도 쓰여요. 그래서 추방자 작업을 할 때는 더 강력한 게 한 명은 이제 추방자예요. 보호자가 아니라.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참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맞춰서 눈으로 이 아이에게 연민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시면서 그 아이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누구를 보고 있나요?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삼라를 보는지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보는지 그걸 가지고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헷갈리시나요? 어떠세요, 유경 선생님? 아니, 그러면 추방자인 경우에는 그때도 만약에, 추방자가 참나로 보지 않고, 어, 그때는 누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추방자는 아니고 자신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방자가 다른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예, 보통은 믿을 수 없다라던가 아니면 예, 그래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음, 경우에는 안전하다라는 걸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음, 좀 다르네요. 추방자, 저 보호자의 경우하고 아이 그렇죠. 컨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후속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양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보호자들에게는 이 눈을 마주보고 한다라는 게 눈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누구를 보고 있냐 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주방자들에게는 저는 이걸 많이 쓰는데 천천히 눈을 보시면서 전해보세요. 그리고 주방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음, 어른으로 느끼고 있나요? 뭐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은 참나에 대한 신뢰 그쪽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참나, 음, 예, 참나의 상태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 맞아요. 추방자가, 예, 그래서 보호자가 이렇게 눈맞춤을 해서 그 비난하는 부분이요. 비난하는 부분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소심한 아이요라고 하면,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그건 당신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전해주세요. 너가 보고 있는 건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54살 된 손성이라는 어른이라고 전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방자와 작업할 때처럼 업데이트도 하지만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눈맞춤을 이렇게 생각해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호자에게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게 같이 눈을 보고 있지만 상대를 참나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뭔가 취약한 대상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축으록에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치료사 부분 소심한 아이요. 그다음 아래쪽에 보면 비판적인 부분은 소심한 아이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는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비판적인 부분, 보호자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런 식으로 어, 질문을 한 게 어떤 의도로 그랬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참나 상태에서
비판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혹은 소심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호자가 취약한 부분, 이 부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 조금 저는 경험해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조금 저희가 배울 때 부분들에게도 참나가 있다라는 거를 보통은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속성이 원래 속성이 본성이 참나이듯이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여러 부분들도 각자 다 참나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각자 해야지만 될 역할과 짐에 의해서 본성보다는 자신의 참나의 본성보다는 뭔가 자기 안에도 어떤 더 작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난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제가 오늘 읽을 때 약간 화난 목소리로 읽지 않았나요? 저는 읽으면서도 야, 비난하는 부분이 아니라 화난 부분처럼 내가 읽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비난하는 부분이 비난만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이 그 안에 또 막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게으르기도 하고, 다양한.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와요. 부분도 뭔가 하나의 진짜 존재구나. 그 안에 참나도 있고, 더 작은 부분들도 있고, 헉, 진짜 묘하네. 근데 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부분 안에 참나도 있고 또 여러 부분들도 있는데 그 작은 부분들도 또 그 안에 참나도 있고 또 작은 부분들도 또 있네. 계속되네. 와, 오묘하다.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요. 자연에 보면 눈송이에 또 눈송이에 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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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 프랙탈 구조처럼 정말 오묘하게 우리 내면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How do you feel toward that part라고 하는 질문을 참나 에너지가 있는지를 볼 때 쓰잖아요. 매직 퀘스천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할 때 8개의 C 퀄리티에 해당하는 뭔가 참나의 속성이 드러나면 아, 이게 참나 에너지가 있구나라고 보죠. 그런데 그 질문을 지금 비판하는 부분한테 한 거예요. 근데 비판하는 부분이 그전에는 소심한 이 부분한테 굉장히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여성한테도. 근데 지금은 어떤 목소리로 바뀌었나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라고 바뀌었죠. 왜냐면 이제 아이 테크닉을 하면서 그 눈에 비친 게, 아, 추방자이구나라는 거 이제 알아차리면서 아마 이런 일이 생겼을 텐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를 참나한테만 쓰지 않고 부분한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부분도 참나의 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를 썼지라고 좀 느껴지실 텐데,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아이 테크닉, 아이 컨택 테크닉을 하면서 참나의 비판하는 부분 안에도 있던 참나 에너지가 더 드러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랬더니 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치료자가 옳다구니 이제 비난하는 부분이 조금 참나 에너지가 드러났군.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소심한 부분한테 당신 옆에 좀 앉으라고 해주세요. 분리를 시킨 거예요. 소심한 부분이. 저도 이걸 많이 쓰거든요. 옆에 앉으라고 해주세요. 그럼 루이자에게서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비난하는 부분한테 다시 바라보라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루이자가 있고 루이자 옆에 소심한 아이가 앉아 있고 그걸 비난하는 아이가 보고 있겠죠. 비난하는 부분이. 그럼 비난하는 부분이 이제는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인 루이자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누구를 보고 있나요?
이게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이제 당신을 누구로 보고 있나요? 어떤 존재로 보고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아, 어른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어른인가요? 아, 똑똑한 사람이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옆에 앉는 거를 써서 분리를 하기도 하고, 또는 132페이지 첫 번째 줄처럼 아예 대놓고 그 부분이 분리돼서 당신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분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시켜서 다른 존재가 지금 있다라는 거 알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써요. 선생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유경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자에게 다시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 부분이 의자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요. 네. 그러면 이 소심한 아이를 바라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루이자를 아니요. 바라보라고, 루이자를 본 거예요. 아이를, 루이자. 그렇죠. 루이자를 루이자를 본 바라보. 거죠. 네네. 아, 예, 예. 음, 그래서 음, 양극화된 두 부분이 나타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 쓰는 테크닉이 투 체어 테크닉을 쓰거든요. MT 체어는 많이 쓰시죠. 게슈탈트에서. 근데 저는 투 체어를 쓰는 게 양극화된 두 부분이 하나는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하나는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비난을 듣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아, 뭔가 유경생님 안에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듣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유경생님 왼쪽에 비난하는 그 부분 좀 앉으라고 해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아이는 오른쪽에 좀 앉으라고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의자를 쓰면 분리가 되죠. 투체어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안 되면 뭐 세 개 쓰기도 하고 원탁 테이블도 동원하기도 하고요. 여러 부분이 나타날 때는 자, 회의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볼까요? 마음 안에서 그려주시고 와서 여기 좀 앉으라고 좀 해주세요. 비난하는 부분도, 짜증나는 부분도, 무서워하는 부분도, 도망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다 앉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거기 좀 가서 앉아주세요. 그러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의자를 안 만들어줘도 원탁에 삥 둘러서 앉으면서 분리가 되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하고 진짜 작업을 하고 있다.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내담자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 작은 사람, 소인격체. 그래서 이 소인격체들을 어떻게 하면 각자의 개별적인 사람으로 조금 더 작업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눈 보듯이 그렇게 눈을 마주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자에 앉으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기법들이 뭐 어떤 테크닉하고 거창하게 이름 붙이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사람 대하듯이 하면 얼마든지 존중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강압적으로 떨어져. 그런 게 아니라, 아, 여기 좀 살짝 앉으라고 해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좀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눈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걸 전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요. 더 헷갈리시나요, 유경수님? 아니요,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시간이 늦어지는데, 어, 어떠신가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이거는 뭐 하여튼 추가록을 많은 테크닉들을 넣으시고 많은 의도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추가록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붙여서 코멘터리를 써서 추가록을 해주셨으면 읽는 사람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 마사스이지는 고도의 여러 가지 자기의 의도를 섞어서 추가록을 쓴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쓴 경우도 있고, 내면가족 책의 IFS 치료와 영성 그 책의 톰 홈즈 그분은 각각의 기법마다 자기 추가록에 코멘터리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번역하면서, 야, 이렇게 코멘터리를 달아주니까 일기하기가 참 쉬운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네, 박미시 선생님.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원탁에 다 앉아보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원탁에는 추방자와 보호자와 비판자와 참사가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음, 추방자, 보호자, 비판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눠도 네, 어떤 부분이라도. 네, 어떤 부분이라도 앉아서 어쨌든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서로가 그렇죠. 그런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이 말씀이 좀 귀에 들어와서 맞아요. 그 네. 진짜 회의하듯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많은 경험을 해왔던 다양한 부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마련이잖아요. 음, 근데 그걸 우리가 고루 듣고 중심 잡힌 상태에서 한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고루 듣고 그 안에서 협상해서 어떤 중재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거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한 부분에 휩쓸리고 난 후에 후회를 하거나 또는 후폭풍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IFS에서 말하는 상태이고, 참나가 주도하는 셀프 레드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회의하듯이 여러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안을 찾아내려면 내가 그래서 그런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회의 테이블 기법, 컨퍼런스 테이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무슨 기법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다 불러와. 그래서 골고루 들어봐. 그래서 다 괜찮은지 다들 확인도 해봐. 그런 다음 협상안도 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진담님. 맞아요.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시면 돼요. 소인격체라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와, 내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진짜 다 살아있는 존재구나. 와, 이게 이렇게 오묘하구나. 맞아요, 진담님. 그 작업을 하면서 참나가 강화되는 걸 느끼게 되고요. 진짜 내가 오묘한 존재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오묘하고 멋진 존재인데. 자, 여기까지 할까요?